어서오세요. 은쌤책방입니다. 은쌤책방을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프닝 영상 어땠나요? 당신은 어떤 리더이신가요? 오늘 함께 할 책은 일을 잘 맡긴다는 것입니다. 일 잘하는 리더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초판 1세 발행은 5월 19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5월 26일 네이버 비즈니스와 경제서 부분 5위를 차지하고 있는 책인데요. 출간된 지 얼마 안 된 책이 벌써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통과 혁신의 리더십을 제시한 책들이 많았는데요. 이 책은 부하 직원에게 일을 맡기지 못하는 리더들에게 확실하게 메타인지를 심어주는 책이었고요. 일을 맡기지 못하는 리더들에게 탈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시한 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비즈니스 경제서 치고는 쉽게 읽혀서 더욱 좋았던 책이기도 합니다. 팀장급 이상의 리더들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은쌤책방 구독자분들이 거의 30, 40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자, 리더는 왜 부하 직원에게 일을 맡겨야 할까요? 그리고 리더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 아사노 스스무는 이제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부하 직원에게 일을 맡기고 그 업무가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리더가 일을 맡기는 걸 어려워합니다. 근데 혼자 죽을 똥 살 똥 아무리 열심히 일해봤자 혼자 힘으로는 성과를 낸다는 것은 역부족이죠. 언제까지 일을 맡기지 않을 건가요? 계속해서 일을 맡기지 못한다면 당신은 일 못하는 리더일 뿐입니다. 그럼 일 잘하는 리더는 어떻게 일을 맡길까요? 상사에게, 부하 직원에게 인정받는 일 잘하는 리더가 되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책은 머릿말과 맺은말을 제외하고 총 5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1장에서 3장까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나는 왜 일을 맡기지 못할까? 2장, 8가지 유형별 직원에게 일을 잘 맡기는 방법. 3장, 일을 맡겨야 하는 진짜 이유. 4장, 일을 잘 맡기기 위한 5단계 원칙. 5장, 나서야 할 때와 맡겨야 할 때를 정확히 아는 방법. 저자는 일을 맡기지 못하는 리더는 조직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조직에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을 맡기는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회사는 물론 자기 자신도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 셀프 체크리스트를 통해 나는 일을 맡기는데 능숙한 사람인지 서툰 사람인지를 체크해 봅니다. 플레이어형 리더, 소심 걱정형 리더, 방임형 리더, 속수무책형 리더, 부적재, 부적소형 리더. 당신은 5가지 유형 중 어떤 리더인가요?
아마 한 가지 또는 복합형일 수도 있습니다. 자, 셀프 체크리스트를 한번 해보시고요. 내가 어떤 유형인지 잘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나를 파악했다면 부하 직원도 파악해 봅시다. 이 장에서는 8가지 유형으로 직원을 파악해 봅니다. 그리고 일 잘하는 리더는 직원 유형별로 일 맡기는 방법을 달리합니다. 무모하거나 소심하거나 철부지형 사원. 나는 내 일만 한다. 초성실 터널시아형 사원. 툭 하면 그만둘래. 배째라형 사원. 일을 맡겼다 하면 사고. 트러블 메이커형 사원. 귀찮은 일은 하기 싫어. 귀차니스트형 사원. 의욕도 생각도 없다. 무념무상형 사원. 그런 일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업무 당당 거부형 사원. 대답은 하지만 행동은 하지 않는다. 언행불일치형 사원. 일 맡기기 난감한 사원들이 참 많죠? 네, 이 난감한 사원들에게 일을 맡기기 위해서는 유형별 포인트를 참고해주세요. 근데 우수한 사원에게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우수하고 긍정적인 사원일수록 무작정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수한 사원일수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들에게는 능력과 경험의 수준에 맞는 업무 또는 그 이상의 일을 맡겨야 합니다. 너무 무리한 일을 맡겨서 번아웃 상태에 빠지게 하거나 수준 낮은 일을 맡겨서 의욕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아울러 가능하다면 인원이 적어도 좋으니 부하 직원을 관리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리더는 천차만별 부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을 잘 맡기고 성과를 내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누구에게 맡길지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탁월한 리더라면 직원들의 상황이나 성향을 잘 파악해서 그에 맞는 방법으로 일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일을 맡기는 기술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더는 한정된 인적 자원으로 조직의 성과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지금 세계 기업의 일하는 방식은 개혁되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근무 시간을 단축시켜야 합니다. 야근시킨 상사는 갑질 상사고요. 일 못하는 상사일 뿐입니다. 조직 구성원들에게는 적절하게 일을 맡겨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조직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직 구성원들은 다양화되었습니다. 젊은 사원들, 여성의 사회 진출도 많이 늘어났고요. 고령화에 따른 나이 많은 부하 직원, 장애인, 외국인 등 조직 구성원들은 더욱 다양화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사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의 의미를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본인이 이해하고 수긍한 상태에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젊은 사원들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싫어하는 경향이 이전 세대보다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실무형 리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양한 관리 경영이 가능한 리더가 필요한 때입니다. 부하 직원에게 일을 맡기면 자신의 근무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하 직원의 능력 향상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일석이조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중간관리자라면 한 번쯤 고민해봤을 조직 관리 방법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효율성과 성과 두 가지 토끼를 모두 잡는 멋진 리더가 되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일을 잘 맡긴다는 것 리뷰였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로 응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